안녕하세요. 윤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되네요. 일단 빨리 녹음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. 제가 좀 스피디하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빠른 주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출력 방법이었어요. 출력 방법. 그 사용자에게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플랫폼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. 그리고 출력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었죠.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또는 한글이 깨지는 문제.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. 근데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출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그 입력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. 사용자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입력과 요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데요. 그때 요청할 때 전달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사용자 요청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get 요청이고요. 우리도 뒤에서 볼 것은 포스트 요청이 있는데 일단 get 요청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요청을 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서버가 그에 준한 응답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은 문서예요, 문서. 그래서 헬로라고 하는 문서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. 그럼 서버는 그 헬로에 해당되는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문서를 요청할 때 추가적인 어떠한 인자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렇게 전달해요. 헬로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이 물음표를 쓰고 여기다 어떤 키 값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. 이 쿼리 스트링, 뭔가를 달라고 하면서 또는 문서를 요청하면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게 왜 사용되죠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저희가 햄버거 가게 갔습니다. 햄버거 가게 하면 햄버거 주세요라고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양파를 못 먹는다. 그러면은 햄버거 주세요라고 하면서 양파 빼고요.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마찬가지로 뭐 커피숍에 갔습니다.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또 샷을 2개 추가해 주세요. 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샷 2개 추가해 달라. 이렇게 달라고 하는 요청에서도 뭘 할 수 있다? 추가적인 옵션을 질의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것이 웹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면 서버 쪽에서는 단순하게 일괄적인 정적인 그런 문서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옵션을 읽어서 그 옵션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는 그거 한번 흉내내 볼까요?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문서를 줘야 되겠다. 요거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.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100번의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얘는 그 100번의 반복이 싫은 거예요. 저는 3번만 반복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. 그럼 헬로를 주면서 100번이 아니라 3번만 줄 수 있도록 서버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. 전달하지 않으면 100번, 전달하면 3번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돌려주도록 할 겁니다. 문서는 거기에 맞게 실행해서 3번만 반복하는 그런 헬로 문서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때 이것을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쿼리 스트링을 서버를 구현하고 있는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여기 보는 것처럼 이래요. 일단 리퀘스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보시면은 입력 도구가 하나 있고 출력 도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출력 도구를 기반으로 썼다면은 이번에는 입력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입력 도구에 보시면은 점 찍으면은 get 파라미터가 있습니다. 이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사용자가 전달할 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전달했잖아요. 자, 사용자 전달할 때 이렇게 쿼리 값을 심어서 전달하면은 요 쿼리의 키워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키워드를 읽을 때는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요 카운트 읽는 겁니다.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요 이름은 서버와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카운트로 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서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서버는 그 키워드대로 값을 읽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겠죠.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.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값을 읽는데 무조건 문자로 전달됩니다. 그러니까 문자리야 무조건. 그 문자리니까 정수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 쓸 수는 없고 이거를 정수 형식으로 문자를 변환해서 써야 되는 거죠. 그걸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할 때 이 카운트 수만큼 반복하게 하면은 사용자 전달한 카운트 수만큼 반복되는 거예요. 와, 진짜
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기 전에 뭘 한다?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거죠. 그래서 입력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리퀘스트 점 찍으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. 거기다가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로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녀석이 문자열이에요. 문자열이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를 정수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integer.parseInt 이렇게 변환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. 문자열을 이제 숫자로 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바 시간에서 배웠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여기다 쓰자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쓰고 나면은 실제로 이것이 반영이 될 거예요.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자, 그래서 바로 실행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와, 이제 오류가 나네요. 그 오류가 난 이유는 이제 당연한 건데, 뭐가 당연하냐면은, 자, 여기 보세요. 우리가 무턱대고 카운트라고 하는 값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. 나 이거 꼭 필요해. 꼭 필요하니까 줘.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. 지금 보시면 쿼리 값이 전달이 안 됐잖아요. 우리 쿼리 값 전달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쿼리 값이 없는데 여기서 뭘 읽으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. 그럼 이번에는 쿼리 값을 심어 볼게요. count는 3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. 와, 잘 되죠. 카운트를 심으니까 돼요. 그러면은 카운트를 안 심으면 어떡하죠?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본값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.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